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12강 내용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치 행위자 권력 모형과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제가 한 번에 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51번이 아니라 63번인데, 네, 거의 선지가 한 30개 되죠? 그래서 양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정리했을 때 훨씬 효과적인 정리가 되어서 제가 좀 빡빡하게 수업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35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요, 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죠. 정책 과정에 참여합니다.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 참여자고요. 위헌 심사를 통해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36번입니다. 행정기관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사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 제정은 의회가 하고요. 사법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맞는데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이 틀렸어요. 36번은 X입니다. 37번. 정당은 공식적인 참여자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정책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어디가 틀렸냐면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가 아닌 것 알고 계시죠? 37번은 X입니다. 38번 엘리트 이론은 일단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이 된다는 전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 이건 틀린 선지가 되고요. 39번 사회조합주의는 사회 경제 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고 하는 바로 이익 집단의 자발적인 시도 이걸 통해서 국가에게 정책 결정에 관한 주도권을 주기 때문에 이익 집단의 자발성에 기인하는 게 사회조합주의, 국가의 강제성에 기인하는 게 국가조합주의 이렇게 해서 나눠주셔야 합니다. 맞는 손지가 됩니다. 자, 40번입니다. 다원주의에 따르면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주로 정부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 기회에 기인한다. 이익 집단들 사이에 영향력 차이가 있는 건 맞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이익 집단들의 접근 기회는 동일합니다. 모두 다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향력 차이가 크지 않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41번입니다. 밀즈는 명성접근법 아니고요. 지위접근법으로 전국 단위의 연구들을 통해 엘리트들을 분석합니다. 우리 헌터의 접근법이 명성접근법이죠. 그래서 중앙 단위의 연구가 밀즈, 그 다음 지역 단위의 연구가 헌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실 거고요. 42번. 조합주의는 국가의 주도성이든 아니면 이익 집단의 자발성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익 집단을 국가의 약간 똘마니 집단처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집단들끼리 싸우지 않죠. 단일적 위계적 이익 대표 체계를 형성한다라고 표현해요. 맞는 선지입니다.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구가 표현하기도 전에 질식 은폐되거나 그러한 요구가 국가의 공식 의사결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되기도 한다고 보는 이론. 바로 바우라우 바라치의 무의사결정론이죠. 실제 정책 과정이 기득권 이익을 수호하는 보수적 성격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무의사결정론은 기득권 세력이 그 기득권, 권력을 이용해서 기존의 이익 배분 상태를 유지하도록. 변동시키면 안 되죠. 이건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얘기니까 기존의 이익 배분 상태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무의사결정론은 사회에 가용자원이 있어도 지배계급에 불리한 주제가 채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조직의 주의 집중력이나 가용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의 사회 문제만 의제가 된다, 의제로 선택된다. 이런 주장이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제 설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이 싫어하기 때문에 의제 설정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45번, 요거는 X가 됩니다. 46번 갈게요. 집행 과정에서 당연히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죠. 모든 정책 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흐라우 바라치의 무의사결정론이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 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달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래서 달을 비판하면서 이들의 원리를, 이들의 이론을 우리가 신엘리트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X입니다. 자,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수의 엘리트가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대중이 이를 비판 없이 수용한다고 설명한 이론, 이게 바로 지역 단위의 엘리트 연구들을 진행했었던 헌터의 명성접근법 내용이죠. 달의 다원주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서요. 요건 X입니다.
자, 49번입니다.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들 때문에 특수한 어떤 일부의 이익집단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죠. 49번 맞습니다. 자, 신엘리트 이론은 바우라우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입니다. 모스카, 미엘스, 유럽의 엘리트 이론이나 밀즈, 헌터의 미국 엘리트 이론 모두 다 신엘리트 이론이 아닌 그냥 일반 엘리트 이론에 대한 내용이어서요. 이건 틀린 선지가 됩니다. 다원론을 전개했던 달은 유 헤이븐 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는 분야별로 다른 행태를 보인다. 네,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 맞습니다. 엘리트가 되게 많고 이 엘리트는 자기 영역에 대한 정책 결정력만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 엘리트가 큰 힘을 가지지 못한다. 이게 다원론자들의 논리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들어가 볼게요. 정책 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의 교우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기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고 봅니다. X죠. 정책 네트워크의 경계는 구조적인 틀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호 인지 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절대 공식 기관에 의해서 네트워크 경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53번 X입니다. 정책 공동체의 참여자가 하위 정부에 비해서 조금 더 많죠. 제일 제한적인 참여를 하는 게 하위 정부 모형의 특징이기 때문에 54번 X고요. 55번 이슈 네트워크는 정책 공동체와 비교했을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하죠. 그래서 참여자들의 진입과 퇴장이 좀 쉬운 편입니다. 자, 56번 철의 삼각은 이익집단 대통령 아닙니다. 누구예요? 관료요. 각 정부 부처의 소속 관료들. 그 다음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동맹으로 형성이 되고요. 문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X네요. 그래서 또 냈어요. 56번 말고 57번에서도 냈습니다. 법원, 철의 삼각 또는 하위 정부 모형에 해당하느냐? 당연히 해당하지 않죠. 맞는 선지입니다. 자, 합의와 관련해서 정책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지만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 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완전 틀렸지. 오히려 이게 정책 커뮤니티의 특징. 오히려 항상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슈 네트워크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X가 됩니다. 59번입니다.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 정책 공동체는 모든 참여자가 일단 정책 결정 과정에 쓸 수 있는 자원들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참여자가 교환할 자원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보죠. 맞는 선지입니다. 자, 60번. 하위 정부는 모든 정책 분야에 걸쳐서 가능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관심이 덜해 혹은 영향력이 좀 적은 분배 정책에서 주로 형성이 됩니다. 정책 네트워크의 참여자에는 당연히 민간 부문이 들어가고요.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산출은 사실 정책 내용과 처음에 의도했던 정책 내용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 내용도 많이 변하고 산출에 대한 예측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62번 X가 됩니다. 자, 마지막 63번 선지입니다. 정책 공동체는 관료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나 학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공유하게끔 만듭니다. 그걸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요. 그래서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진다. 이건 제가 59번 선지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참여자들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는 이러한 자원들을 서로 간에 교환하는 관계. 맞습니다. 자, 그래서 63번,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정책에서 권력 모형에 관련된 내용과 정책 네트워크 모형, 워낙 빈출이기 때문에 내용 잘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을 끝낼게요. 내일은 2주차에 진행했었던 내용의 빈칸 채우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린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